아, 이번에는 부산의 선거 결과를 보니까 여론조사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. 한 38%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요거 부산의 민심은 그럼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? 저는 부산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. 민주당이 예전에는 한 50만 표 정도에서 사실 그 미니멈이 형성됐다면 이제는 80만 표 정도가 미니멈이 형성되어 있고 확장적인 컨셉에서는 거의 120만 표까지도 동원 가능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. 그런 관점에서는 거의 선거 경쟁력의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이번 선거나 뭐 지난 재보궐선거는 좀 달랐지만은 상당히 가능성을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 이 지역에서 저는 발돋움을 했다.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지역 관점에서 긍정적이죠. 왜냐하면 경쟁의 구도가 복원되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진보 세력 같은 경우에는 굳이 TK 민심에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안 쓰고 필요한 부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수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 하려고 하면 항상 TK를 눈치를 보는 거예요. 그 이제 배경에 이제 단단한 뒷배가 TK라고 생각을 하니까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가덕 신공항 문제만 해도 TK 세력이나 TK가 이 시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을 때에는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움직이질 않았어요. 왜 그러냐면은 가덕 신공항에 했다가는 또 TK 표가 뺏기기 때문에. 그렇죠. 대구 쪽의 표가. 네네.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런 거 없이 필요하니까 했고 지난번에 이제 특별법도 만들었단 말입니다. 그렇죠.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거를 점점점 부산 시민들이 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보수는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. 네. 저도 이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부산이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한쪽이라도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자 그리고 두 후보의 표 차이보다 이제 더 중요했던 부분이 무효표가 30만 표가 넘었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40만 표 이후에 최다 무효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죠. 25년 만에 네. 최다 무효표가 나온 거죠. 김동연 후보도 사퇴하고 안철수 후보도 사퇴했지만 난 그래도 김동연 후보, 안철수 후보야라고 거기다 찍어버리면서 무효표 만드신 분들도 저는 상당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퇴하는 시점이 되게 좀 묘했기 때문에 사실 제외 국민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량으로 무효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거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김동연 후보를 얼마나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표들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좀 많이 나오게 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이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 그죠. 민주 시민이면은 투표장에 가야 된다. 네. 그래서 이제 참 그런 훌륭한 마음으로 가셨는데 찍을 사람이 없는 거죠. 1도 싫고 2도 싫다. 가운데 딱 찍는. 그렇죠. 예,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적극적 의사라고 뭐 자기 표현이죠. 나는 둘 다 마음에 안 든다. 네.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. 네. 선거판을 그렇게 비춰지게 만들고 국민들한테 정말 질 나쁜 고기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어서 정치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 모든 프레임들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.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이번에 사실은 정책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었는데 모든 보도가 네거티브였거든요. 상대가 상대를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정책을 보라고는 하는데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. 맞아요. 네네.